당신은 적절한 시간에 단식합니다. 저녁을 거릅니다. 매일매일 배고픔을 참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뱃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의심이 스며듭니다. 당신의 몸이 고장난 걸까요? 단식은 그저 또 하나의 과대평가된 유행일까요?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겉으로는 올바르게 단식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슐린은 결코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은 결코 진정한 휴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떠나라는 명확한 신호를 결코 받지 못합니다. 단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않는 동안 호르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옳아 보여도 조용히 지방 연소를 방해하는 아주 흔한 5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하려 했던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단식은 최후의 해결책처럼 느껴집니다. 간식을 없앱니다. 식사 시간을 줄입니다. 인슐린이 떨어지면 지방이 연소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특히 40세 이후에는 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에너지는 오르내립니다. 잠은 얕아집니다. 저녁에는 배고픔이 이상하게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좌절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과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절제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단식이 종종 스위치처럼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먹거나 먹지 않거나, 켜거나 끄거나. 하지만 당신의 신진대사는 전등 스위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대 식단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형성된 호르몬, 장기, 그리고 생존 본능 사이의 협상처럼 작동합니다. 수년간의 늦은 저녁 식사, 지속적인 설탕 노출, 스트레스, 그리고 부족한 수면 끝에 당신의 몸은 한 가지를 아주 잘 배웁니다. 저장된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 특히 복부 주변의 에너지를요. 특히 내장 지방을요. 그래서 당신이 단식을 시작할 때 몸은 즉시 좋아, 지방을 태우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졌다.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인슐린이 여전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은 어제의 손상을 처리하느라 여전히 바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배고픔을 신호가 아닌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동일한 단식 일정을 따르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뱃살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결국 포기합니다. 차이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초점은 단식 일정, 앱 또는 절제 요령에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식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방 연소를 조용히 방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인슐린을 높게 유지하고 저장된 지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신체의 내부 타이밍을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흔한 5가지 실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극히 흔한 실수들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단식은 더 이상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마침내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식에도 불구하고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시간 너머를 보고 호르몬적으로 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몸이 즉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인슐린이 정말로 낮고 안정적인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으로 잠잠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슐린은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최근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몸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40세 이후에 특히 흔합니다.
인슐린을 경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이 존재하는 한 지방 세포는 잠겨 있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오후 7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칩니다. 자정까지 당신은 단식 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식사가 많았거나 탄수화물이 많았거나 알코올과 함께 섭취되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여전히 순환하고 있습니다. 간은 여전히 들어오는 에너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리코겐 저장량은 여전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몸의 관점에서 보면 단식은 아직 실제로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6, 8시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간에 글리코겐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방 연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글루카곤이 제대로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루카곤 없이는 지방 세포가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몸은 회색지대에 갇히게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을 자유롭게 태울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등장합니다. 뇌가 에너지 불확실성을 감지하면 코티솔이 증가합니다. 코티솔의 역할은 당신을 날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당을 높여 간접적으로 다시 인슐린을 올립니다.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단식 중에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몸은 지방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뱃살을 살펴보세요. 내장 지방은 대사적으로 활성적입니다.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인지된 위협 시기에 필수 장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지만 올바른 조건이 충족되면 매우 반응적입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할 때만 내장 지방은 저장된 지방산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요. 종종 밤에요. 이것이 단식 성공이 단 한 번의 완벽한 날에 관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호르몬 신호의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매일 저녁 인슐린이 미미하게라도 치솟는다면 몸은 단식 시간을 결코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방 연소는 단식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부 메시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계속 차단됩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 단식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동안 지방 손실을 방해하는 5가지 실수의 토대가 됩니다. 각각의 실수는 인슐린, 간 회복 또는 스트레스 신호 전달을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방해합니다. 일단 그것들을 인식하면 뱃살은 더 이상 미스터리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해집니다. 실수 1. 마지막 식사가 생각보다 길게 인슐린을 조용히 급증시킵니다. 일찍 식사를 중단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식사의 구성은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숨겨진 설탕 또는 알코올이 많이 포함된 저녁 식사는 몇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합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도요. 몸의 관점에서 보면 단식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간은 여전히 바쁩니다. 지방세포는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단식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깨끗한 호르몬 신호를 보내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 2. 안전 대신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단순한 배고픔만으로는 지방 연소를 막지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만약 단식이 부족한 수면, 격렬한 저녁 운동,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 또는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와 결합된다면 코티솔이 증가합니다. 코티솔은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은 인슐린을 높입니다. 이제 몸은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위협받는 몸은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호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민감도가 증가하고 회복이 느려지는 4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실수 3.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단식을 깨뜨립니다. 설탕이 든 차, 커피에 넣는 우유, 첨가물이 든 보충제, 그냥 한 입만. 아주 작은 인슐린 반응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몸은 단식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내장 지방은 방어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지방 감소는 완벽함이 아니라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명확함이란 몸이 단식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수 4. 더 일찍 과식하여 보상합니다. 저녁을 거르는 것은 종종 낮 동안 더 많은 음식,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많은 점심 식사, 잦은 간식 또는 지속적인 간식 섭취는 식사 시간 내내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합니다. 저녁까지 인슐린은 지방을 해제할 만큼 충분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칼로리가 아닙니다. 인슐린 노출 시간입니다. 인슐린이 하루 대부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단식 시간은 지방 연소 시간이 아니라 손상 제어 시간이 됩니다. 실수 5. 즉각적인 가시적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단식 첫 며칠 동안 몸은 적응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간은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인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뱃살은 즉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이 몸이 저장된 지방을 놓아주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실수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단식이 종종 올바르게 느껴지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좋은 소식은 각 실수가 극단적인 조치 없이도 교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교정되면 단식은 저항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단식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단식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몸은 더 느리고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1형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인슐린 또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거나 섭식장애 이력이 있다면 의학적 감독 없이 단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심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흔한 두려움은 근육 손실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근육 손실은 단식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높은 스트레스, 식사 시간 동안의 불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부족한 수면에서 비롯됩니다. 단식이 충분한 영양 섭취와 회복을 통해 차분하게 이루어질 때 몸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타이밍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뱃살 변화는 1-3주가 걸립니다. 인슐린 민감도의 내부적인 개선은 종종 더 일찍 시작되지만 거울에서는 즉시 보이지 않습니다. 단식 중에 운동해야 할까요? 가벼운 움직임과 걷기는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늦은 저녁 운동은 코티솔을 증가시켜 종종 역효과를 냅니다. 단식은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만약 단식이 끊임없는 싸움처럼 느껴진다면 문제는 당신의 절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개 잘못 이해된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뱃살은 처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명확성, 그리고 안전에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조용한 시간을 갖고 간이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대신 낮아지면 몸은 더 이상 과도한 지방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비디오가 단식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단식을 시도하다가 정체된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작은 변화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나요? 과장 없는 과학 기반 설명을 더 원하시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왜 저녁 식사를 거르는 모든 이점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